주름이 흉터다 하면 좀 더 의아했을 텐데요. 주름도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주름이 생기는 이제 이걸 다 보시면 결국은 이게 근육이 부딪히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의 이제 얼굴에 보면 근육이 한 250개 정도가 있어요. 사람 보면은. 가장 근육이 많은 조직이고 합니다. 얼굴 자체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조물주가 아마 뭐 표정을 짓고 살아라 그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얼굴에는 보면 이런 근육들이 있죠.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진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또 눈가 주름,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대한 주름, 팔자 주름, 뭐 마리오네트 주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근육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근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부딪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주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애들 흉터 주름 짓는 거 보면 귀엽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주름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주름을 좀 진짜 보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주름이 진행이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수십 년간 이렇게 이 근육과 근육끼리 부딪히다 보면은 만성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부딪혀나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안에서 염증만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은 콜라겐이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름에 흔히 쓰는 걸 보면은 이제 보톡스하고 필러를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보톡스 필러를 구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톡스라는 것은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부딪히지 않도록,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표정이 안 지어지겠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좀 인상도 짓고 웃어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부작용이죠,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작용인데, 이제 주름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보톡스 안 맞을 수가 없는 게, 이 주름을 방치하다 보면 이 주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이제 진짜 흉터가 돼버립니다, 흉터. 주름 진행 단계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표정주름이죠. 표정을 짓는 주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인 주름으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흉터 주름이에요. 자, 보시면 주름이 이제 진행이 이 정도 되면 거의 흉터 주름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기준이 뭐냐면 표정을 지을 때만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표정을 안 지을 때도 주름이 생기는 페인 주름. 이게 이제 4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페인 주름이. 그리고 한 60대부터는 흉터 주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0대, 40대, 60대 정확하죠, 사실. 콜라겐 변성 전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 변성이 이제 20대, 40대, 60대, 20년 단위 일어난다 그러는데 대충 보면 맞아요. 40대부터는 페인 주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부터는 이제 아예 흉을 잡아가지고 흉터 주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면 콜라겐이 못 버티는 거죠. 콜라겐 변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변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정 주름일 때는 저희들이 보톡스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20대부터 사실 표정주름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20대부터 보톡스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사실. 40대부터 보통 40대는 이미 이제 주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페인 주름으로. 그러니까 페인 주름에서는 이미 주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필러를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약한 주름에서는 보톡스를 맞고, 심한 주름에서 필러를 맞는데, 결국은 이게 흉터 주름으로 진행이 되면, 이때는 이제 보톡스 필러 말을 다 알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60대, 70대 되신 노인분들, 요즘 노인들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주름이 진행돼 버리면, 이제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요새는 이제, 요즘은 워낙 관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 60대, 70대 돼도 주름이 진행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쓴 지가 벌써 한 4, 50년 되기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는 저희들 보톡스 맞으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흉터 주름 진행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방법은, 이건 당연히 보톡스 필러는 당연히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 줄기세포적인 면에서 이미 진행되어 버린 주름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 요법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보톡스하고 필러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뭐, 보톡스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이거 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름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을
6개월 동안 그냥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6개월밖에 안 간다 생각하시면 그냥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주름을 6개월씩이나 막아주는 건데, 그걸 6개월밖에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톡스는 제대로 6개월 정도 작용을 하죠.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필러는 보통 이제 2년에서 5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10년짜리 필러도 있긴 있어요. 근데 5년짜리와 10년짜리 필러는 제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반드시 이제 저희들이 필러 종류는 히알루론산 쓰는 거. 아니, 콜라겐이 문제가 있는데 왜 히알루론을 쓰냐? 이제 콜라겐은 대용이 히알루론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콜라겐 필러를 많이 썼는데, 콜라겐 필러가 알레르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달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맞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콜라겐은 요즘 필러는 잘 안 쓰고, 특히 또 콜라겐 필러는 녹이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쓰고 있는데, 히알루론산 필러가 굉장히 안전하고, 히알루론산은 녹이는 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2년짜리 쓰는 게 가장 좋고, 5년짜리, 10년짜리는 전부 다 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제품이라서 녹이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콜라겐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다 가지고 있겠죠. 알레르기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녹이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필러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5년짜리, 10년짜리 필러도 결국 이제 미국 FDA 승인 다 받았는데, 그 회사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제 저희 의사들 경험상은 이제 그렇다 말입니다. 애매한 주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톡스 필러를 쓰게 된 기간이 단계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 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 중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필러를 맞는 주름하고, 필러를 맞아도 안 되는 주름이 있죠, 사실은요. 근데 보톡스 단계하고 필러 단계,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자, 보톡스하고 필러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레이저로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름은요. 이제 이미 필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 주름은 이미 진행돼 버린 주름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40대, 보통 40대, 50대 주름인데, 사실 이때 사실은 보톡스 필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주름이 진행되는 거고, 또 보톡스 필러 안 맞으신 분들 레이저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요. 그래서 레이저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예 보톡스 필러가 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넣긴 넣어야 돼요. 사실 넣긴 넣어야 되는데, 필러를 넣더라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필러라는 걸 결국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넣는 힘으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때 되면은 이 주름층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필러 여기다 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름층은 더 깊잖아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더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기세포 이식과 필러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레이저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레이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많이 하던 방법은 프락셀 많이 했었죠, 예전에. 프락셀.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나온 레이저가 이제 레마라든지, 듀얼이라든지, 프랙토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카제시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레이저는 이 다음 단계로 나온 거예요. 저희 병원에 이제 다 있는 레이저예요, 사실은요. 자. 최근에 나온 레이저 중에 프랙토라하고 이제 스카제시라는 레이저가 이제 가장 강력한 레이저로 되어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저의 효과는 뭐냐? 레마 레이저는 이제 일종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레이저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듀얼은 이제 저희들이 1550 파장대, 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한 레이저고요. 프랙토라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거고요. 스카젯은 일종의 마찬 공기 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네 가지 레이저를 다 토탈 이용해서 주름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각자 다 장단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병합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실제로는 요즘 이 스카젯이 굉장히 저희들이 효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스카젯은 이제 저희들이 줄기세포를 자극한다.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최근에 나온 레이저다.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닌데 기계 장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레이저 같이 병합을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버톡스 필러와 같이 병합을 해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 치료할 때 버톡스 필러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레이저도 많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름이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치료인데요. 사실은 줄기세포는 우리가 지방 속에 다 줄기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하면 지방 줄기세포죠. 이제 줄기세포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태반 줄기세포도 있고 뭐 성체 줄기세포도 있고 뭐 배아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지방 줄기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베스트라는 장비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요새 저희들이 병원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베스트라는 장비는 이제 대량으로 줄기세포를 인식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줄기세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미 보톡스 필러 단계를 넘어가 버린 심화된 주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흉터와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